까다로운 환자와의 대화, 이걸 어떻게 치료의 돌파구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종종 정말 어렵게 느껴지시죠? 지금부터 그 비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임상에서 정말 흔하게 겪는 일이죠. 아, 정말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. 이런 순간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. 근데요, 이런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이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런 분들, 정말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?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상황 때문에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해결할 아주 구체적인 대화법을 하나씩 짚어볼 거거든요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각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고 마지막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써먹을 수 있는 만능 열쇠까지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유형입니다. 이 환자와의 대화에서는요, 우리의 전략적 목표가 중요해요. 바로 환자의 두려움을 자신감과 통제감으로 바꿔주는 겁니다. 아, 정말 많이 듣는 말이죠.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치료사는 괜히 위축되고 환자는 더 큰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.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환자의 불안을 낮추고 신뢰를 쌓는 것. 이 정도는 참으셔야지 이게 아니라 괜찮아요. 당신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. 이게 바로 환자를 치료의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파트너로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. 이 3단계 스크립트를 한번 보세요. 첫째, 아프면 겁나는 게 당연하다고 감정을 인정해주고요. 둘째, 그 모호한 통증을 0에서 10까지의 객관적인 숫자로 바꿔버리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4점이 되면 바로 멈춘다고 말하면서 환자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겁니다. 이 단 30초의 대화만으로도 환자는 아, 여기는 안전하구나 느끼고 치료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경우에는요, 비난하는 접근법을 버리고 함께 문제의 원인이 뭘까, 그 장애물을 찾아가는 게 핵심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주죠. 왜 안 했어요? 이 질문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뭐가 제일 방해됐을까요? 이 질문은 우리 같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. 라는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. 이 작은 언어적 변화가 정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. 심지어 이렇게 객관식 질문을 던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. 환자는 비난받는다는 느낌 없이 훨씬 솔직하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. 이건 뭐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인을 찾는 과정이니까요. 장애물을 찾았다면 해결책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. 바로 최소 유효량 전략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번 주는 다른 거 다 말고 딱 하루 3분만 해봅시다. 이렇게 말하면 거절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죠. 중요한 건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로 가볼까요? 이번엔 치료실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합니다. 바로 환자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걱정이 많은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입니다. 이런 질문 받으면 순간 당황하기 쉽죠. 하지만 이건 공격이 아니라 걱정의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.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아주 명확한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. 이 3줄 설명법이 바로 해답입니다. 먼저 현재 문제가 뭔지,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뭔지,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, 즉 로드맵은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딱 제시하면 보호자는 아, 이 치료사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안심하게 됩니다. 자신감 있는 태도가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옆에서 시간을 딱 알려주시거나 5분만 같이 걸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이렇게요.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 팀의 일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. 자,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유형입니다. 이 환자의 믿음을 그거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위에 새로운 균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이 상황을 해결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? 바로 비유입니다. 환자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. 먼저 환자가 원하는 걸 인정하고 그 가치를 확 높여주는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
도수 치료는 뭉친 근육을 풀고 몸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리셋 버튼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렇게 말하면 환자는 존중받는다고 느끼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알려주고 싶은 개념을 연혈하는 겁니다. 그런데 리셋만 계속 누르면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겠죠? 이 좋은 상태를 지켜주는 유지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. 이 비유 하나로 도수 치료와 운동의 관계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되는 거죠. 지금까지 4가지 상황을 쭉 살펴봤는데요. 사실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. 어떤 환자를 만나든 쓸 수 있는 여러분만의 만능 체크리스트를 지금 공개합니다. 이 5가지 핵심 열쇠, 이건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딱 한 문장이라도 먼저 공감해주기. 둘째, 통측이나 횟수처럼 숫자로 객관화해서 대화하기. 셋째, A와 B 중에 고르게 하는 선택권 주기. 넷째,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구체적으로 칭찬해서 동기부여해주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가 실패했다면 비난하는 대신 아, 좋은 데이터를 얻었네요. 그럼 계획을 이렇게 수정해 봅시다. 라고 말하는 겁니다.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치료실 대화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오늘 살펴본 여러 가지 대화법들, 아마 이걸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특정 환자나 보호자분이 있을 거예요. 이 내용이 여러분의 다음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아주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